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의 최근에 다양한 이 이슈 중에서 경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슈, 대표적인 게 경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자치경찰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치경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정권마다 아니면은 대선 공약마다 이 경찰의 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돼서 많은 이 모델과 많은 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찰의 이 새로운 개혁 작업, 경찰의 이 다양한 이 조직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시범적으로만 운영되어 있었던 이 자치경찰 제도를 광역단위, 즉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들이 현재 논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찰의 구조 자체가 국가경찰 체제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치경찰 제도를 분리해 나와서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들을 제외한 사실상 생활 밀착형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다양한 업무들은 자치경찰에서 모든 일을 일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원적인 모형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즉,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이 경찰청에는 사실 국가수사본부가 포함되어 있는 이 경찰청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방청과 경찰서와 각각의 단위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일들이 사실상 자치경찰로 넘어가서, 즉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하에 있는 시도경찰위원회, 광역 중심의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그리고 각 지역의 파출소 지구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원적인 제도를 운영을 하느냐라고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사실상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로 이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오는 거지, 이 경찰이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선 어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역량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되면은 그 사람의 소속이라든가 그 사람이 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어떠한 전문성만 변화됐을 뿐이지 과거하고 동일하게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받는 것은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는 이러한 경찰 조직에 훨씬 더 많은 치안 서비스와 많은 경찰로부터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을 바꿔야지 되는데요. 경찰법은 말 그대로 경찰의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그 조직과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이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법안들을 자치경찰 법제화 방안을 통해 가지고 바꾸게 되고, 경찰공무원법은 그렇죠. 여기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소속이냐 아니면 국가경찰 소속이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관련돼서 개정안을 통해서 바꾸게 되는 겁니다. 현재 자치경찰과 관련돼서는 그렇죠. 그 전에 이미 자치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시범 운영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었던 제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 각 권역별로 시범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 컨설팅을 하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시도지사와 상호 협의하에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방안들,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으로는 서울, 세종,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5개 시도 이상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약 50%를 시범 운영을 하고요. 2022년 1분기서부터는 전국적으로 70에서 80%, 그리고 하반기인 3분기서부터는 사실상 지방 업무의 100%의 사무를 자치경찰제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단계적인 도입 방안들과 로드맵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1단계 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이 5개 시도에서 사무 인력이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으로 봤었을 때는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수준이지만 2단계로 전국에서 다만 사무만 일부 했었을 경우에는 약 3만에서 3만 5천 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식으로 3단계에서 전국에서 전체 사무 100%를 자치경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약 한 4만에서 4만 3천 명 정도의 인원들이 자치경찰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자치경찰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도 단위에는 기존에 있었던 지방청이 아니라 자치경찰본부가 생깁니다. 이 자치경찰본부에서는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자치경찰대를 신설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을 위해서 순찰지구대와 같은 지구대 파출소들을 각각의 사무 배분에 따라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국가경찰은 현행대로 지방경찰청 그리고 이 경찰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만 기존에 있었던 파출소 지구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찰로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 경찰서 단위에서는 자치경찰로 돼 있는 이 지구대 사무대를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라 긴급한 사건 사고에 긴급하게 응원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대를 운영함으로 해서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치경찰의 도움도 받고 긴급하거나 사건이 중요할 때는 국가경찰의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만 혹시 경찰 입장에서 이게 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로 112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업무 협조, 업무 배분, 또 이원화 운영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112에 신고를 하는 그리고 경찰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과거하고 동일한 서비스, 과거하고 동일한 경찰관을 만나서 서비스 주민 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기존의 국가경찰 체제에서부터 지역 밀착형으로 하고 있었던, 즉 생활안전이라든가 뭐 지역 내에서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있었던 약 4만여 명의 4만 3천여 명의 기존에 있었던 국가경찰 인력이 바로 그대로 자치경찰로 소속만 전환이 되고 신분상으로만 변화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일하게 또 오히려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행에 있었던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이 시스템이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가 있고 지구대가 아닌 순찰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점 순찰과 주요 지점 순찰을 하되 여기에 새롭게 각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본부가 생깁니다. 자치경찰본부에 바로 이 자치경찰대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가 운영이 되게 되고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112 신고센터는 같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분과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과거에 이 평상시에 지방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찰청 본청이라든가 또 각 지역 단위에 있어 가지고서는 인사교류했었던 것들을 모두 다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한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이 중간에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에 있어서도 생활안전, 교통, 또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역 경비 등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바로 국가의 사회 공공의 안녕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안보라든가 뭐 정보, 외사,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그리고 수사와 관련돼서도 전국 규모의 어떠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업무, 이러한 것들만 국가경찰 단위에서 이 사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치경찰은 과거에 있었던 생활안전, 방범과 관련돼 있는 뭐 또 이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 있던 지구대와 기존에 있었던 파출소가 그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요. 오히려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청소년 폭력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민생 치안 중심적으로 훨씬 더 집중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한편 국가경찰은 더욱더 국가경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외사, 경비라든가 112 상황실을 통합적으로 운행을 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출연과 함께 수사 기능을 훨씬 더 강화시키면서 지역 순찰대까지도 함께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동 조치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 지역 밀착형 서비스, 거기에 따른 증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조직들을 실제 어떠한 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집중해 주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각 시도의 경찰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모를 해가지고서는 이 정치적인 중립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 지원과 시설 그리고 기타 장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 원칙은 바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이관이 함께 일어나면서 국가경찰 인원이 자치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건비의 입장에서 갑자기 지자체에서 이 많은 경찰 인력들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너무나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찰의 운영 경비를 모두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범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 각종 재정을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즉 재정 자립도와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일종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 조직과 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각종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국가 중심에서부터 오히려 자치체로 점점 더 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이관이 되겠고, 또한 시설과 장비 면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초창기에는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점점 이 예산이 이관되는 것처럼 장비적인 측면,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각각의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치경찰과 관련돼서 제주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확대 운영을 해가지고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한 결과 기존에 있었던 자치경찰의 인력이 약 100여 명, 한 200명 수준이었던 게 점점점 확대를 돼가지고서는 이제는 4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자치경찰 업무로 하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단계적인 운영은 그동안에 과거에 계속해가지고서는 매년 이 평가와 점검을 통해가지고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하고 더 나아가서 확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장비, 필요한 시설 이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주 지역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주의 특성에 맞는, 즉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관광객이라든가 또 제주 내에서의 어떠한 이 각종 일자리나 여행객들, 또 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기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함께 서비스되고 여기에 따른 대응 능력을 점점 더 강화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 내륙에서 있었던 경찰 제도하고는 다른 제주도 특성에 맞는 이러한 경찰 제도, 이 자치경찰 제도를 안정화시켰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지역에서도 주치자 보호라든가 범죄 예방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새로운 이 순례길에 이 제주도 올레길에 따라 가지고서는 CCTV라든가 가로등을 새로 정비를 한다라든가 또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지역에서 렌트카 운영을 하는 이 도로교통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도로교통 점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놨고, 이게 이 주민 밀착형의 자치경찰 서비스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자치경찰 제도는 법률적인 지원과 여기에 따른 조직의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기관 회의에 따라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이러한 것들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개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한편 이 국가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현장에서도 현장 밀착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회들을 운영하면서 이 협의회에서 그동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 기타 우려들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현재 시도 자치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본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든가 여기에 사무에 있어서 어떠한 사무를 배분한다라든가 인원에 있어가지고서는 인원을 배치를 하되 인사교류를 어떻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보완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최근에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국회 그리고 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 정부 조직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경찰 인사와 이 경찰 사무 직접 경찰청 조직 내에서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었던 자치경찰 제도 사실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현장에서 새로운 시행착오와 새로운 개혁안들이 아마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찰에 입직하게 되는 2022년 이후에 경찰관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자치경찰은 실제 여러분들이 자치경찰 소속으로 근무를 하면서 즉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이 치안 서비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찰 사무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집중화되고 좀 더 각 지역 특성화에 맞게 많이 보완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경찰의 계약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고 직접 실천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자치경찰 제도가 어떻게 도입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경찰의 지금 최근 이슈화되어 있는 이러한 이 제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각종 뉴스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또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지만 앞으로의 변화에도 쉽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 있게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자치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